우리가 상장사는 기업 가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, 이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나올 수 없는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 또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상품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, 그렇죠. 기업 가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, 네.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쓰고 있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, 개통적으로는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분류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컵라면을 우리가 치면은, 네. 컵라면을 가격을 이제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 하나는 야, 여기 컵라면 들어가는데 밀가루가 얼마 들어갔어. 그렇죠. 이게 가격이 1,000원이라고 쳐봐요. 가정해봐요. 그럼 네. 야, 밀가루가 100원 들어갔어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스프 만드는데 뭐 거기 고기도 좀 넣고 막 파도 넣고 해서 또 100원 들어갔어. 또 포장하는데 뭐 스티로폴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게 또 100원 들어갔어.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기계 장치 비유 들어가고 뭐 이게 기계 장치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해가지고 또 100원이 들어갔어. 또 이거 만들기 위해서 뭐 노동자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인건비가 또 100원이 들어갔어. 이걸 팔기 위해서 막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모델도 채용하고 광고비가 또 100원이 들어갔어. 그럼 지금 그냥 손으로 꼽아보니까 600원이 들어갔네요. 여기서 야, 나도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야. 내 이윤도 그렇죠. 한 100원 할 거야.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700원이 들어갔네요. 이윤까지 하면은. 그래서 700원으로 할래. 이러면은 그냥 이제 가격을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. 그거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뭐 이제 마케팅에서는 프라이싱이라 하죠. 프라이싱 하는 방법 중에서 원가 접근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원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우리 기업은 원가를 하면 어떻게 할까? 그러면 뭐 야, 내가 자본금으로 뭐 창업할 때 예를 들면 뭐 1억을 냈어. 그다음에 뭐 개발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 빚도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가로 자본금은 아니지만 추가로 뭐 부채해서 또 1억을 했어. 또 뭐 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내가 다는 안 받았지만은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받는 인건비를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얼마 했어. 그러고 하고 나도 조금 노력했으니까 조금 뭐 그냥 일반 라면에서 마진을 붙이듯이 나도 뭐 조금 해야 되겠어.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런 걸 원가 접근법이라고 하죠. 네. 근데 일반 상품보다는 기업 가치를 원가 접근법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네.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. 네.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이 기업 가치를 아까 이제 그 라면을 예를 들었잖아요. 라면을 이제 평가할 때 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상대 가치 평가법으로 네. 해서 야, 이건 내가 오뚜기 라면, 오뚜기 컵라면이야. 내가 이제 그래서 이게 1,000원이야. 근데 이거보다 맛이 조금 비싸고 뭐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농심 컵라면은 만약에 뭐 1,100원이야. 근데 내가 이제 새로운 스타터의 라면을 만들었어. 근데 오뚜기에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뭐 풍미를 가미해서 좀 고급스럽게 맛있어.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옛날 농심에 뭐 블랙 라면이 나오듯이 네. 그래가지고 나도 뭐 이게 컵라면 블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게 이제 1,000원이고 또 뭐 농심은 1,100원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,300원은 받을래. 난 이 프리미엄이니까. 아니야. 걔들이 맛은 내가 1,000원보다 더 좋지만은 내가 스타트업이니까 나는 950원 받을래. 어떻게 포지션을 해가지고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. 이런 거를 상대가치 평가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업에서는 상대가치 평가법을 예를 들어서 뭐 상장사를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할 때는 99% 상대가치 평가법을 써요. 그래서 그거를 보통 PER법, PER이 뭐 주가 순이익 비율이잖아요.
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보면 PR이 뭐 10인 요원이 뭐 이렇게 해서 항상 PR 가지고 뭐 어떤 차트도 나오고 뭐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내가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무슨 AI 회사다. 근데 AI 관련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뭐 5개 있다. 그럼 5개를 탁탁탁 분석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걔는 뭐 시가총액이 1,000억이다. 그럼 나는 걔에 비해서 거기는 좀 특성이 걔보다 조금 걔는 뭐 똑같은 회사는 없을 테니까 유사한 회사지. 그 유사한 회사 대비 그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요소를 내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평균이 1,000억이지만 나는 1,100억을 받아야 된다든가 시가총액을. 근데 또 거기는 뭐 이미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비상장사는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보통 한 30% 정도 디스카운트를 현업에서는 해요. 그래서 네. 평균이 1,000억인데 나는 그러면은 또 뭐 디스카운트를 해서 뭐 700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로 PER을 기준으로 유사회사 평가 대상회사 걔하고 상대평가를 해서 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그 상대평가 방법이라고 하고 이 상대평가 방법을 매기는 기준은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하는 주가 순이익 비율로 하는 PER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이 하고 네. 또 PSR, S는 이제 세일즈에서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. 주가 매출 비율. 그래서 특히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을 하면 매출 이익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면은 회사의 밸류가 큰 거죠. 뭐 유통회사는 마진이 10%다 하면 비슷하니까. 그래서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PSR법으로도 많이 합니다. 네. 그다음에 뭐 PBR라는 B가 이제 북밸류에서 장부가치이잖아요. 그래서 주가 장부가치 비율 해서 PB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거는 은행 같은 거는 경우는 얼마만큼 내가 고객의 어떤 예금이나 이런 걸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은행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는 PBR법을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해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PER, PSR, PBR 이런 등 상대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게 이제 상장사는 그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다른 방법을 해서 조정을 하는. 그래서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상대가치 평가 방법을 기본으로 채택한다.